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의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훈입니다. 네, 대표님. 네. 은행들이 미쳤나봐요. 그러니까요. 정말 갑자기. 하루가 멀다하게 계속해서 지금 규제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대출 규제에 대해서 어떤 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네.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 부동산 시장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당혹스럽거든요. 네, 진짜 깜빡이도 없이 이렇게 훅 들어와.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갑자기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좀 끼어들기. 끼어들기 지금 하듯이 뭔가 갑작스럽게 뭔가 그냥 후다다다닥 막 이렇게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핵심은 이제 대출 한파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DSR이 이제 2차가 시행이 되는 거는 이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건데, 네. 이게 지금 8월달 중후반, 지금 한 20일 지나서 나서부터 갑작스럽게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오늘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5대 은행의 이제 주택담보대출 잔액 이제 증가량인데요. 보시면 이제 1월, 2월, 3월달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근데 이제 보시면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그리고 이제 8월달까지는 이제 23일까지 집계된 것만 이제 6조 8천억. 그러면서 어때요?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당국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은행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줄이고 만기도 줄이고 또 갭투자용 전세대출도 막고 굉장히 지금 후다다다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이 좀 변화가 좀 일어날 것 같은데 일단 큰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DSR을 이제 정부보다 엄격하게 적용을 해라. 정부가 이제 이미 이제 기준을 내놓은 게 있는데 이거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한도를 지금 축소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치식 취급 중단해라. 네, 거치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한 1년 정도 이자만 내는 거. 그쵸? 이자만 내는 거는 부담이 없으니까 요것도 지금 중단해라. 그 다음에 이제 모기지 보험 적용을 중단해라. 그래서 이제 모기지 보험이 적용이 되면은 이제 뭐 반공제라고 해서 이게 대출 한도에서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몇 천만 원에 또 한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수도권의 지금 최장 대출 기간을 축소를 하라는 겁니다. 아니, 저는 좀 이게 좀 당국에 제가 좀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원래 40년짜리 50년짜리 대출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꺼내놓더니 특례보금자 할 때부터 23년부터 갑자기 무슨 40년 50년짜리 대출을 꺼내놓고 그렇게 하니까 매달 내가 갚아야 되는 부담이 너무 작아지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턱대고 겁없이 집을 샀던 거잖아요. 내가 지금 30대 중반, 40대 초반인데 50년 동안 이걸 내가 대출받으면 몇 살까지 갚아야 돼요?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때까지 살아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일단 사람들은 먼 훗날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아니, 이거는 그렇게 판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군데, 근데 갑자기 여기서 또 지금 대출 기간을 50년에서 지금 30년으로 지금 축소를 해라. 그러니까 20년이나 줄였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다주택자 생활안정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중단해라. 집이 이제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활안정자금,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은퇴를 했어. 집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담보대출 받아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근데 이거를 한도를 지금 축소하거나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 나대지 담보대출 중단 및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지금 축소하겠다. 그 다음에 대출 모집법인 한도를 월도 2천억 정도 내외로 조정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갑자기 그냥 허리띠 우리가 쫙 졸라매듯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그냥 대출의 허리띠를 지금 완전 졸라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일 거고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워 할 것 같고, 아마 대출이 좀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지금 은행이라도 막 달려가서 아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알아보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쨌든 너무 투자가 이제 몰리니까 이걸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내놓은 규제책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실수요자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대출을 쪼이면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예측 없이 또 너무 강하게 오니까 좀 당황스러운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지를 좀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 빚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뭐가 올 수 있다?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해요. 한국은 지금 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겁없이 막 집을 사니까 이거 이대로 갔다가는 진짜 큰일이 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후다다다닥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나씩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가계부채가 상승해 오기는 했어요. 그죠? 네.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복현 우리 금융감독 원장이 이어서 금융위원회까지 나서서 은행들이 금리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만 대출 관리해서 이자만을 늘린다고 질타하자. 그러니까 이제 대출 좀 관리해라. 맞아. 이러니까 한동안 은행 이용 많이 먹긴 했어요. 네, 은행에서 한 7월 달 이후로만 22차례 금리를 인상을 했다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아니 이렇게 손쉬운 방법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만 배부르냐 너희들만 이런 얘기 배부르냐.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부랴부랴 지금 은행들이 대안 마련에 나선 건데 이게 또 너무 훅 들어왔어요 지금.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정부의 기준보다 엄격하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적용을 해라.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해라. 왜? 가계부채가 너무 위험하니까. 자, 이 이야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정부의 DSR 기준이 40%인데 은행들이 자체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면 뭐예요? 올라올 수 있고 30%나 네. 35%로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출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방송을 찍었잖아요. 네. 뭐였죠? 스트레스 DSR을 시행을 하는데 수도권만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핀셋 규제한다라고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가상 금리가 0.75%를 원래 적용을 하는 게 2차인데 네. 근데 수도권만 1.2%의 가상금리를 부여해서 수도권만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추가적인 요런 내용들까지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쿡쿡 지금 치고 들어오면서 지금 대출 시장에 상당히 저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체적으로 지금 심사 강화하겠다. 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 안정자금 대출, 그 다음에 거치식 주담대 운용도 지금 같이 지금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면 KB국민은행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발표를 했는데 뭐냐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서 주담대 기간을 기존 최장 50년에서 요거는 이제 만 34세 미만만에서 30년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보다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매월 갚아야 되는 돈이 그렇죠. 매우 늘어나겠죠. 그럼 많이 늘죠.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대출을 못 받을 거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집을 못 사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무리하게 사지 말라 이거. 그렇죠. 빚내서 집 사지 마라 이런 지금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치형 그래서 이자만 내는 이런 주담대 운영도 중단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축소. 집 한 채 있어? 이거 지금 생활안정자금으로 쓰는 거 1억 원만 지금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신규 주담대 모기지 보험 적용도 지금 제한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대출을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보시면 나대지라고 하는데 요거가 뭐냐면 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가 바로 나대지입니다. 그래서 나대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중단한다. 땅만 있어? 대출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니, 야, 이거가, 아니, 너무 갑작스럽게 지금. 목에 진짜 많네요, 규제가. 되게 많죠? 네. 아니, 그냥 우리가 권투로 비유하면은 갑자기 그냥 훅 들어와가지고 막 엄청 막 두들겨 맞는 이런 지금 느낌이거든요. 자, 거기다가 이제 타행의 전세자금 대출 대환도 불허한답니다. 다른 은행에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대환이라는 거를 갈아타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우리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었어. 근데 내가 국민은행을 갈아타고 싶어.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땅에 대한 나대지에 대한 대출 중단하고 그 다음에 타행 이것도 있는데 뭐까지 있냐? 마이너스 통장까지.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기존에 1억에서 1억 5천만 원까지였는데 요거를 5천만 원으로 크게 지금 하향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웬만한 거 다 줄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기존의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과 신탁 등기 말소 등을 전제로 조건부로만 내주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신규 주담대 모기주보험, 뭐 MCI, MCG 뭐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얘기가 또 있냐면은 이 버팀목과 디딤돌 대출. 이거는 이제 정책 대출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금리도 싼 이런 건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대출 한도의 30% 이하 금액만 신청하면 대출을 조금만 신청을 하면은 어떻게 해주겠다? 우대를 해주겠다가 더. 안 그래도 정책금리여서 대출이자가 싼데 조금만 신청하면 우대해주겠다. 자,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았어도 빠르게 상환하면은 남은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를 낮춰주겠다. 대신 반대로요. 예. 더디게 갚으면 가산금리를 부여한대요. 야. 와, 이거 그치 뭐 그래요. 네. 할 말이 이렇네. 할 말이 없네. 이 규제하는 내용도 너무 많은데 네. 규제의 폭도 보면 좀 세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이거는 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세대출 관련해서도 요게 이제 8월 28일에 지금 나온 기사인데, 네. 지금 가계대출이 너무 급증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금융위기까지 올 수도 있다. 이런 염려들 때문에 은행들이 지금 속속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한도까지 조이거나 지금 대출문을 아예 닫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세는요. 네.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전세 대출까지 한도를 조여버리면 네.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전세 말고 월세인데 네. 월세는 더 부담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전세를 한도를 줄이겠다. 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러냐고요.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야. 이건 조금 아니,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좀 할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건 좋아요. 네. 그런데 최소한 하더라도 소득은 좀 보고 이것도 DSR을 좀 확인을 좀 하고 해줬으면은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지금 많은 이런 전문가들이나 외신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전세자금 대출은요, 규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이거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요. 네. 이미 대출을 받은 분은 이후에 적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보통 부동산이라는 게 뭐 한 달, 두 달을 보는 게 아니라 몇 네. 년을 걸리거나 뭐 계획을 짜고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전세 대출을 딱 한도를 정해버리면 네. 내가 계획했던 맞아요. 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자, 뭐냐면은, 우리 이제 정책을 좀 만드시고, 은행 관계자분들은 저는 이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발목 같은 거 삐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있죠. 자, 근데 보통 그럴 때 왜 삐냐면은, 이 높낮이를 그냥 우리가 그냥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걸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평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조그만 높이라도 이게 차이가 있어. 그럴 때 발목을 삐는 거잖아요. 제가 왼쪽 발목을 제가 크게 삔 적이 2번 있는데 2번 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높이가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무슨 얘기냐? 이게 마음의 준비나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한 1m 되는 높이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뛰어내리면은 충격이 최소화되잖아요.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미리 준비가 되고 계획이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해야 정책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냥 훅 들어오면은 이거 지금 어떡하자고 지금 하는 겁니까? 아무리 이제 가계대출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저는 좀 서서히 좀 준비를 좀 할 시간을 좀 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갑자기 든 생각인데 만약에요. 네. 이번에 이제 DSR을 원래 7월에 하기로 했던 거를 9월에 한 거잖아요. 네. 그걸 만약에 7월에 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약간 시장의 상승세가 조금 주춤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은행들도 이런 규제들을 안 맞아요. 해놨지 않았을까요? 그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많은 분들은 당장 앞만 생각하잖아요. 제가 보면 거의 불나방이에요, 진짜. 앞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대출 기간을 더 스트레스 DSR 더 연기했으니까 이게 오히려 더 연끌할 기회다. 이거는 너무 위험한 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부작용이 지금 생겨서 풍선 효과 때문에 지금 훨씬 더 지금 스트레스 DSR 9월 달에 지금 훨씬 더 타이트해지고 빡세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얘기를 진행을 해보면은 네. KB 지금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다음 달 3일부터 9월 3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갭투자, 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중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갭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갭 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선순위 채권 말소 등 또는 감액, 그 다음에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훅 들어와서 좀 진짜 좀 후폭풍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기지 보험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 때문에 대출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자, 이게 뭐냐면은 네. 주택담보대출을 함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보험이 없으면은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액 임차보증금이라고 해서 소액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요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금액을 뺀 대출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수도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 보세요. 일단은 가상금리가 0.75가 아니라 0.25%였는데 이 0.25%에서 얼마로 늘어나요? 1.2%로 증가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요런 소액 임차보증금 요런 거 뺀 거 이것도 서울이면 5,500만 원이에요. 5,500만 원 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한도가 하나 줄고 또 줄고 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경기도도 지금 4,800이고요. 나머지 광역시는 2,800, 기타 지역은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 많이 줄 것 같긴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세게 나왔어, 그죠? 맞아요. 7월 달이 지금 거래량도 가장 많았고 7월 달이 가장 뜨거웠거든요. 그리고 8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거래 수급 같은 경우는 조금 회복을 했는데 거래 동향을 보니까 거래가 좀 서울이 좀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열기가 지금 식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급작스럽게 대출 조율을 하기 때문에 아마 막판 수요가 좀 더 몰리면서 8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은 9월 달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매매만 지금 조이는 게 아니라 전세까지 조이고 지금 전방위로 다 조여요. KB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마이너스 통장, 나대지 지금 다 그렇죠. 지금 줄이잖아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대출액이 아마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줄어들죠? 유동성이 감소하죠. 그렇죠. 네. 유동성이 감소하죠. 그러면 이제 내가 부동산을 내가 영끌해서 사려고 했는데 이거를 못 사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자, 모든 투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모든 자산은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투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와서 지금 은행권에 지금 대출 조익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다? 내가 지금 8월 달에 마지막 연끌하면 내 이후로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 적다? 없다는 얘기. 연끌하면 안 되겠네요. 네,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9월 달부터는 변곡점, 스트레스 DSR이 오는 이 시점부터는 변곡점이 올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9월에 수급이 꺾이게 될 거고, 그러면은 수급이 꺾이고 나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가 지난 10월 중순이나 11월 달부터는 거래가 상당히 침체되고 가격마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한번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어쨌든 조금 불안한 시장이잖아요. 정책이 네. 너무 훅 나오고 규제가 그렇죠. 훅 나오고 이래서 네. 이럴 때는 네. 함부로 뭘 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진짜.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저는 밀당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아니 좀 집을 사려면은 좀 네. 한 18년까지는 사시든가 18년까지는 사도 괜찮았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투자는 그렇죠. 얻기 위해서 사면 안 되잖아요. 네. 지금은 분명히 얻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1, 2년 지나면은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마 다 드러날 테니까. 사실 문정부 때는 네. 계속 5년 동안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때 워낙에 밑바닥부터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떤 정고점에서 잠깐 이러는 거라서 네.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이런 정책도 이거 사실 뭐 공급 정책이나 이런 거는 당장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파격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 금융 정책 뭐냐면은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그다음에 신생아 특례나 뭐 증세 한도 비과 이런 거는 시장이 즉각적으로 이제 크게 부양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 시간 네. 뜨겁게만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도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 자, 반대로 대출 규제나 이런 것도 진짜 뭔가 우리가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이런 것들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발목 삐듯이 아니 나는 전혀 이렇게 될 줄 예상을 못하고 그래서 엇박자가 나서 지금 발목 삐시는 분들이 저는 나타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그 기억나세요? 저번에 저희가 88 대책 나왔을 때 아니 이렇게 네. 금융정책도 없고 되냐?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바로 네. 이렇게 네. 그 금융정 우리 방송 들어오네. 보시는 건가? 그럴 수 있죠. 너무 훅 들어온 거여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어쨌든 추석 지나고 좀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은행권에서 계속해서 좀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